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정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부터 Practical Reading Strategies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독해 전략입니다. 독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수험생들의 니즈에 맞춰서 어떻게 내가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법들을 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방법이 너무 새롭고 또 내가 실전에 적용을 시킬 수 없는 방법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고민과 연구 결과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접목을 시키신다면 지금의 또 젊은 우리 친구들이 요구하는 니즈를 또 여러분이 충족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첫날은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먼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수험생들은 어떤 방향들을 또 요하는가, 지금 나라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요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모든 방법들을 고려해 봤을 때 분명 우리의 티칭의 방법에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아주 자명한 겁니다. 네, 수업에 AI가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툴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험 위주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이끌고 가주셔야 되는 그러한 기점에 놓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오늘은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영어 교육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 중심의 교육이다. 자, 시험 중심의 교육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 문제가 아니죠. 우선 내신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수능의 영어라는 것도 있고요. 뭐 토익이랄지 뭐 탭스랄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성적을 당장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위주의 교육이 어떤 주를 이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는 지금의 20대 또는 지금의 10대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또 여전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시험 위주의 교육에 매몰이 되어 있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한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나의 상황과 여기서 나라는 것은 또 가르치는 instructor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instructor의 상황과 그리고 또 환경,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어떠한 게 지금의 우리의 미래에 다른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게 맞을까도 같이 고려해야 되겠죠. 시험 위주의 그 중심의 교육이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수능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클래스 머티리얼을 다 준비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기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에 대한 또는 그러한 활용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중학교 3년 내내 영어 공부를 하고 또 고등학교 3년 내내 영어 공부를 하고 또 대학교에 가서도 또 학원을 다니면서 또 공부를 하고 도대체 10년을 넘게 영어 공부를 하는데 막상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되게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만의 독특한 티칭 메소드가 당장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험 중심의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대화 중심의 교육의 부재. 네, 결국 활용입니다. 활용. 내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말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또 글을 써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그냥 뭐 문법에서 want 뒤에는 to 부정사다, enjoy 뒤에는 ing다 선에서 머물기 위해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읽고 내가 습득한 지식을 나의 것으로만 머물게 하지 말고 남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대화 중심의 교육이 지금 부재라는 것은 대화뿐만이 아니라 뒤에서도 언급을 할 거지만 쓰는 거, expressing, expression 이 부분에 대한 부재,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처했는지를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는 제가 이러한 방법으로 좀 가면은 이 모든 문제점들을 다 100% 해결은 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만의 되게 독특한 티칭 메소드로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증들을 분명 풀어낼 수 있는 힘을 드릴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제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 내용의 부적절성, 자 이런 모든 writing이랄지 speaking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준비하려고 한다면 막막하시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을까? 그러면 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이런 이론들을 한번 같이 정립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와 함께 실전에 도입을 해보는, 훈련을 해보는 그런 여러 번의 과정들을 한번 가져가 볼 겁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내가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이렇게 내가 수험생들을 끌고 학생들을 끌고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교육 내용의 부적절성, 결국은 시험 위주의 포커스가 되어 있는 자료라 할지라도 나의 사고의 스펙트럼을 조금만 바꿔준다면 충분히 이런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라이팅이랄지 스피킹이랄지 부재가 되는 부분들도 같이 커버가 가능한 겁니다. 글쓰기 기회의 부족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영어를 사용할 때 글쓰기 능력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차분하게 글로 옮겨 쓰면서 정리의 시간을 또 가지게 되죠. 이러한 정리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결국은 독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저희의 독해 유형 중에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오답률이 되게 높아지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빈칸 추론, 그리고 순서 배열, 네, 이러한 부분이죠. 이 두 개 유형이죠. 아마 수능을 가르치고 있으시거나 고학년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빈칸 추론에서 너무 힘들어요. 순서 배열이 힘들어요. 라는 수험생들을 많이 만나셨을 건데요. 이러한 친구들에게 너가 읽은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보자. 자, 이 정리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내가 읽은 것을 이해하게끔 유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이 역시 독해에도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도 언어라는 것은 독해 파트, 문법 파트, 글쓰기 파트, 말하기 파트를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각각의 존재하는 개체로 인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결국은 언어라는 것은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의 편의상 저희가 파티션을 나눈 것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의 이 수업도 Reading Strategies입니다. 근데 그 Reading Strategies를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도 같이 가져가 주셔야 되는 여러들의 항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writing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저하고 하나하나씩 제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이 좀 공감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되게 뻔한 내용일 수도 있겠죠. 자, 이제는 커리큘럼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문법과 어휘 위주의 교육뿐만 아니라 아웃풋 중심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줘야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여러분이 훨씬 더 앞서고 다른 어떠한 분들보다 미리 준비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선생님들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꼭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정말 너무 오래된 거죠. 자, 무조건 단어 외워라. 자, 문법 수업 하자. 자, 문장 봐라. 내가 밑줄 긋는 거에 너도 같이 밑줄 짝, 하이라이트, 구조 분석하자. 자, 해석해 줄게 잘 들어라. 이거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던 어찌 보면 오래된 방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당장 저와 함께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자, 저는 해결책으로 TBLT를 추천합니다.
자, TBLT라는 것은 Task-Based Language Teaching입니다. 네, 혹시 이제 TBLT라는 것을 들어보신 쌤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TBLT가 무엇인가, 또 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나하나씩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요,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수업 방식입니다. task-based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수험생들에게, 학생들에게 task를 주는 거죠. 이 TBLT 같은 경우는 당장 실전에, real life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으로 연습이 잘 된 수험생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뚝 하고 영국에 떨어뜨려 놔도 이 친구들은 내가 배웠던 내용으로 나에게 당면하고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solving skill을 이미 장착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task-based 이 language teaching 같은 경우는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수험생들에게 주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해주는 그런 티칭이 되겠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진다. 자, 실제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내가 외국에 딱 떨어졌을 때 길을 찾아야 되는 상황도 실제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서점에 가서 누군가에게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 해결해야 되는 상황. 내가 찾고 있는 맛집이 있는데 그 맛집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어디 있는지, 또는 어느 곳을 내가 무작정 갔는데 거기에 내가 모르는 곳인 거예요. 사전에 어떤 조사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갔는데 이웃에게 그 동네 사는 주민들에게 나 어디 가야 되는 거죠? 라고 이제 어떤 미션이 주어지는 상황. 자, 이러한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언어를 배우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언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지금 당장 직면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task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task를 해결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언어의 스킬이 좋아지는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언어적 스킬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문법이 되겠죠. sentence structure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vocabulary, 언어를 이제 어휘들을 내가 답습하는 게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은 덤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를 주게 되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을 아이에게 던져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상당한 집중력을 가지게 되겠죠. 수업 시간 자체가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책을 던져주고 자, 오늘은 그냥 투부정사야 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미션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현실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은 함양, 자신만의 관심사나 목표를 바탕으로 학습 진행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타스크를 딱 주게 되면은 뒤에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한 반에 얼마나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까요? 정말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는 영어에 좀 힘이 약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배경 지식이 정말 충분할 수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떤 친구들은 문제의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되게 담담하게 차분하게 헤쳐나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매우 당황해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건 여러분 다들 직면해 보셨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학원 같은 경우는 실력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진단고사라는 거를 보죠. 근데 진단고사로 애들의 레벨에 맞춰서 분리를 시킨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분리가 된 친구들끼리 모아두면은 어떻습니까? 또 거기에서도 너무나도 다른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와, 이거 레벨을 분리시켰는데도 이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따르라 하고 이렇게 끌고 가기가 버겁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어떨까요? 학교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맞춤식 교육이 다들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한 명 한 명 개별에 맞는 맞춤식 교육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힘들죠.
힘듭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긴 하지만 아마 되게 버거우실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모든 다양한 능력치와 다양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험생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바로 TBLT입니다. 자, 이 TBLT는 어디에 그렇게 맞춰줄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자, 이러한 부분들, 현실적으로 우리가 놓여진 상황을 고려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부분은 지금부터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상황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타스크를 수험생들에게 건네줄 수 있도록 사전에 대한 사전 준비, 사전 연구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혼자 힘으로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마음 맞는 쌤들과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워낙에 웹사이트 상에 다양한 정보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유명한 출판사에서 이미 우리가 원하는 그 니즈에 맞는 책들을 다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채택하는 것만으로도 수업을 수월하게 나의 어떤 컨텐츠를 준비하는 것 없이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나 어떤 책으로 진행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떤 책이 좋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책들은 이러한 것들이다. 많은 쌤들이 이러한 책들을 채택을 하고 있다. 자, 이러한 것들도 제가 하나하나씩 다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업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비슷한 맥락이 되겠죠. 수업 준비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나만의 독특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수험생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짤 수 있을까? 자,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TBLT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어떤 전형적인 어떤 그 플로우나 흐름이 분명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베리에이션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이 TBLT 방법을 활용을 해서 내가 월, 수, 금 같은 경우는 어디에 포커스를 하는 날로 만들겠다. 화, 목, 토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하는 날로 만들겠다. 나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 반을 일주일에 내가 2번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하루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하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나의 환경, 나의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그 베리에이션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베리에이션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은 이렇게 해봤다가 한 번은 저렇게 해봤다가 한 번은 이렇게 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보여드리려고자 하는데 근데 그것은 한 철학에 의해서 파생되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제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은 전혀 아니고요.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그럼 여러분은 그 다양성을 이렇게 관찰하시다가 나 같으면 저 방법에서 이렇게 좀 더 디벨롭을 할 건데 나는 그냥 지금 쌤이 지금 곽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방법들 중에서 요것만 딱 뽑아가지고 여기에만 포커스를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SNS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들을 통해서 제 수업을 혹시 보신 분들이라면 잘 들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고 이런 부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어떨까? 또 저한테 역으로도 제안해 주신다면 서로 가지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서로의 장점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로 또 발전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의 전문성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파트입니다. 쌤들께서 많이 연구를 해주셔야 되죠. 그죠? 네. 왜냐하면 나는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나만의 개성적인 컨텐츠와 개성이 있는 그런 티칭 메소드로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또 이런 방법들이 가장 최적화되고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죠. 학생들의 관심사와 수준을 파악해서 수업을 진행하자라고 되어 있죠. 어떠한 타스크와 어떠한 지문을 내가 선택을 할 때 그 지문의 난이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수험생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또 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또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이상의 강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어디에서 이 사람이 강의를 했을까를 한번 또 검색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수업을 함께 하시는 쌤들에게 제가 뭔가를 인스트럭트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어떤 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쌤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좀 더 모든 분들과 좀 더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수험생들은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똑같은 방법이라 하더라도요. A라는 선생님이 그 방법을 취했을 때에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는 어떤 방법과 B라는 선생님이 그 방법을 취해서 그거를 또 수험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에는 분명 차이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오픈하여 충분히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 충분히 가지는 것에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열린 마음으로 이런 방법도 있구나. 나는 이거를 이렇게 활용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의 그 뛰어난 능력에 하나 더 덤으로 얹어가서 여러분이 또 활용하실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무기가 또 장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성과를 위한 구체적인 조언이나 교수법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고요. 또 선생님들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의 중요성들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공유하고 논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렇게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여러분? 좀 잘 정립이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제가 TBLT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철학하에 어떻게 리딩이라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guys!